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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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숨겨진 놀라운 과학을 전해드리는 다락방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명을 다락방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다락방 다 아시지요? 옛날 지금 뭐 아파트 살기 때문에 다락이라는 그 공간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 단독주택에 살 때 다락방이 있어서 거기다 막 보물도 좀 막 숨겨놓고 옛날 창고처럼 쓰고 막 쥐도 돌아다니고 막 했던 그런 이제 다락방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마늘타 즐거울락. 네, 즐거움이 넘치는 공간이다. 즐거움이 넘치는 방이다라고 해서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서론이 정말 길었지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유분방 과학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우리 주변에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 그 당연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공기가 있겠죠. 엄마가 있을 거고요. 뭐 당연한 것들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해가 떠 있는 거? 해가 떠 있는 거. 가끔 밤에 일어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또 뭐 이불. 그렇지. 이불 차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땅도 있을 것이고 그죠? 하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를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이 사라져준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떴는데 남편이 있고 남편이 사라진다면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겠죠. 제발 태양빛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빛이 사라진다면 뭐 이런 거. 자, 근데 요즘에 우리가 핫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희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 등교시킬 때 마스크를 씌우느냐 안 씌우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됐죠. 이제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다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런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먼지, 이 먼지가 없다면 정말 좋기만 할까요? 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없다면 정말 아주 쾌적하고 살만할까요? 제 끝을 올린 거예요. 지금 질문한 겁니다. 살만할까요? 네. 네. 하지만 그 속에도 우리가 먼지 속에서도 의외의 과학적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먼지도 우리에게 이로운 점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네. 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먼지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부터 볼게요. 먼지는요, 아주 미세한 가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그 먼지에 대기 오염물질인 뭐 중금속들, 뭐 크롬이라던가 아연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나쁜 물질을 얘기하죠. 미세먼지. 근데 희한하게도 먼지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지가 없다면 우리가 그 연인들이 탁 사랑을 싹 틀 때 탁
한강 둔치에 딱 가서 차를 탁 대고 저녁 노을을 쫙 바라보면서 빨간색 쫙 보면서 거기서 사랑을 막 속삭이잖아요. 차 안에서 손잡고 저녁 노을 바라봐봐. 어머 네 얼굴 같아 막 그래서 불긋불긋해 막 이렇게. 근데 만약에 먼지가 사라진다면 이런 저녁 노을은 볼 수가 없어집니다. 네, 파란 하늘, 붉은 하늘이 없어지고 그냥 밝은 하늘과 어두운 하늘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 그 먼지라는 것 때문에 빛의 산란 현상에 의해서 붉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지가 없어진다면 저녁 노을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노래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붉은 노을이란 노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먼지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사막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눈과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 먼지는요, 우리 하늘에서 응결핵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증기를 응결시켜서 비나 눈이 내리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먼지가 없어진다면 당연히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이해지겠지요. 사막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먼지가 없어진다면 꽃이나 다른 야생 식물들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왜요? 그 먼지에 이제 씨앗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바람에 막 날려가야 되는데 이러한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지구에 먼지도 필요하다는 사실 잘 아셨죠? 네, 먼지. 하지만 요즘은 너무 먼지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미세먼지는 좀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깨끗한 먼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이 그 마스크 쓰고 학교 가는 거 보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빨리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저희 아이들과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막 해요. 왜냐면 저는 어떤 원칙, 철칙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아침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꾸 포크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젓가락질을 잘해야지 두뇌 발달이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젓가락 이름도 과학자 이름 딱 붙여가지고 막 아인슈타인 젓가락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껴가지고 애들이 막 이렇게 젓가락질 할 수 있도록 막 두뇌 발달에 좋으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애들이 젓가락질 안 하니까 괜히 머리가 나빠질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왜 포크 써? 젓가락질 해야지. 그래야지 머리가 좋아져. 막. 근데 포크가 쉬운 거죠. 푹푹 찍으면 되니까. 젓가락을 자세히 보시면 얘가 매끈매끈해요. 그죠? 매끈매끈합니다. 그럼 아시아 지역에 그 젓가락을 많이 쓰는데 그 중국 사람들도 젓가락 보면 젓가락이 길고 뭉툭해요. 튀김 젓가락이라든가 이런 구이 같은 것이 많아서 그래서 막 밥을 막 이렇게 먹잖아요. 들고 막 먹고. 일본 사람들의 젓가락을 보면 끝이 뾰족해요. 왜 뾰족할까요? 가시 바르라고. 가시. 생선 음식이 많으니까 가시를 바르라고. 예. 그래서 뾰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젓가락은 크기도 적당하고 그 금속 재질도 있고 좀 미끌미끌하죠. 그런데 젓가락을 쓰는 민족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젓가락질이 제일 똑똑하고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사람들은 막 음식을 이렇게 밀어넣죠? 그 일본 사람들은 가시를 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묵을 잡아요. 야, 이거는 진짜 대박. 찍지 않아요. 싹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과학에 능통한 민족 우리나라 젓가락질입니다. 적절한 힘을 탁 주는 거죠. 중력과 요 힘의 평형과 살짝 이렇게.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젓가락질에서 묵을 잡을 때 그 묵과 이 젓가락 사이에서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마찰력이라는 거죠. 마찰력. 자, 이 마찰력은 사실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나 있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마찰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비빌 때도 마찰력이죠. 다 마찰력입니다. 이것도 다 마찰력이죠. 그죠? 다 마찰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마찰력이 없다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자, 우리가 마찰력의 힘을 보여주는 간단한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찰력의 힘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빈통이 있죠? 빈통에 여기다 이런 끈을 하나 매달아 놨습니다. 제가 이 빈통에 끈을 이용해서 들어 올릴 것입니다. 빈통에 끈을 올리면 이건 마술이에요.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건 마술이고, 자 여기 오면 무엇이 담겨 있냐면 쌀이 담겨 있습니다. 쌀. 제가 이렇게 싹 빼면 끈만 딸려올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병까지 다 같이 딸려올까요? 끝만. 이거는 구슬입니다. 구슬은 끈만 딸려올까요? 아니면 다 딸려올까요? 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따이스! 자, 똑같이 이 안에 내용물이 구슬도 있었고 쌀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빠진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찰력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 쌀에서 우리가 당연히 끈이 이렇게 딸려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쌀과 이 끈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했냐면 마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게 된 거죠. 탕탕 치면서 조금씩 한 번에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끈과 이 쌀의 마찰, 접촉 면적을 넓혀서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씩 넣고 막 쳐야 됩니다. 이 바로 마찰력이라는 거예요. 마찰력. 자, 놀라운 마찰력의 힘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볼게요. 마찰력은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려고 하는데 계속 가지마!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바로 마찰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촉면의 면적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물체의 무게랑도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마찰력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 브레이크 좋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력이 커야 되겠죠. 또한 우리 보시면 그 아기들 양말 보면 밑에 실리콘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왜요?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죠. 또한 우리 야구 선수들이 공 던질 때 미끄러우면 잘 못 나가니까 여기다 무슨 가루를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가루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뱉어요. 그지? 이게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럼 반대로 마찰력을 작게 해야 좋은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마찰력을 작게 해야 되는 경우. 스케이트, 그렇죠. 스케이트가 마찰력이 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또한 마찰력이 작아야 되는 경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수영장 미끄럼틀. 수영장 미끄럼틀은 마찰력이 작아야 돼요. 마찰력이 크면요, 아시죠? 여기가 구멍이 화상이 장난 아니겠지.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 이렇게 마찰력이 작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마찰력이 있는데 마찰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자,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 마찰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왜요? 자, 아빠 갔다 올게. 자동차를 끕니다. 부릉! 마찰력이 없다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언제 이게 연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안녕. 아빠 언제 들어올지 몰라. 아빠 언제 들어올지 몰라. 계속 가는 거예요. 또한 마찰력이 없다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자,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이러고 가요. 뭐 하는지 아시죠? 마찰력이 없다면 계속. 근데 자, 마찰력이라는 얘기가 들어보시면 어디서 좀 익숙함의 냄새가 좀 나지요. 우리가 마찰력을 언제 배웠냐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배웠는데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워라고 생각한 이유가 마찰 계수니, 그리고 수직 항력이니, 이러한 공식들로, 그리고 암기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찰력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과 밀접하게 과학과 접근하다 보면 과학과의 마찰은 조금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무엇이 없다면에 대해서 우리가 강연을 할 건데 어떤 게 좋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소가 없다면 왜 산소가 중요한 건 다 알아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체가 바로 산소라는 건 다 압니다. 당연히 산소가 생명, 어떤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만약에 산소가 아니라 산소는 너무 뻔한 얘기니까 질소가 없어진다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선 질소의 특성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소는요, 공기 중에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아주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질소는요, 옛날 우리 이제 원시 대기, 즉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룹 이름이기도 한데. 그렇죠. B to the R to the Bang Bang 이론. 하나의 고온, 고밀도, 작은 점에서 한 큰 폭발에 의해서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큰 폭발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밀도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런 별들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그리고 주변에 항성이 생기고 행성들이 생기고 했을 때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분의 함량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소예요. 자, 질소는 우리가 원소기호 N이라고 하지요. 원소기호 N이고 질소 분자는 N2, 바로 삼중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질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우 안정하다는 거예요. 매우 안정한 기체. 즉 안정하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응성이 전혀 없는 기체가 바로 질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질소를 어디서 사용되느냐 봤더니 우리 질소를 사면 과자를 줘요. 그죠? 요즘 제가 어렸을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질소를 사. 그럼 요만큼의 과자가 있잖아요. 그죠? 질소를 사면 과자를 줘요. 과자 안에는 왜 질소가 있을까요? 그 안에 산소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있으면 금방 부패하게 되죠. 왜? 미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전부 다 산화 반응을 통해서 부패가 됩니다. 근데 질소는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 그 상태, 우리가 먹기 전까지 그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질소가 78%가 있습니다. 근데 그 78%의 질소가 싸그리도 없어진다면 기압은 굉장히 떨어지겠지요. 자, 기압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수면이 상승하기도 하고 바람의 세기가 감소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은 1기압으로 맞춰져 있는데 기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부풀어요. 가뜩이나 부푼 몸, 질소 없어지면 더 부풀어. 질소는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질소가 없어진 부분을 산소가 채운다고 하면 산소는 어떤 성질의 기체냐면 조연성의 기체입니다. 조연성이 무엇이냐면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의 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태울 때 산소 기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78%의 산소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생일 잔치할 때 촛불을 꽂아서 자, 우리 생일 파티하자. 일로 모여. 불을 켜는 순간 그렇죠. 아주 그냥 생일 잔치가 그냥 빵 이렇게 그런 엄청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질소는 매우 안정한 기체라는 거지요. 또한 이 백열전구. 자, 백열전구 안에는 질소를 또 넣게 됩니다. 만약에 그 백열전구 안에 또 산소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필라멘트가 타버리고 폭발을 하겠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좀 더 비싼 전구에는 어떤 기체가 들어가 있냐면 아르곤이 들어가 있어요.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로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런 기체들이 바로 전구를 이루고 있지요. 근데 이 아르곤에 비하면 질소는 공기 중 7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소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객기, 타이어, 비행기 타이어에도 질소를 공급하게 되지요. 자, 공기의 78%나 되는 우리가 마시는 질소. 근데 이런 질소들이 우리 지구 중에서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작은 원리, 작은 원소가 사라지게 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도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사실 그냥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영화에서나 있었으면 좋겠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당연한 것들을 좀 더 소중히 생각하고 고마워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스럽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그마한 먼지라도 당연하지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없어지면 너무나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죠. 우리가 대중음악이나 영화, 소설 등 우리 문화의 중심에는 늘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씩은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고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미스터리에 대한 호기심은요, 어떤 과학자 등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 주제이기 때문이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 사랑이란 어떤 오묘한 감정을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러한 막 어려운 공식과 어려운 용어로 둘러싸여 있는 과학의 원리를 하나씩 장풍이가 같이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과학 공간 다락방에서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풍!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잘생긴 얼굴 자꾸 귀 애맴도는 그의 촉촉한 목소리에